반갑습니다.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광훈 목사님 재판, 변호인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구주화 변호사님과 그 재판 관련된 내용을 좀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구주화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번에 예. 전광훈 목사님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검사들이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 네, 네.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실 때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구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모시고 특별히 이게 어떤 사안인지 좀 자세히 듣고자 모셨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가면서 재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목적도 네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이제 네. 명예훼손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네네. 별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서 뭔가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구속돼 있겠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네네네. 그런 오해를 제가 좀 풀어드리고 예. 최근에 또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무혐의, 네네. 무죄 이런 판결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다 충분히 목사님의 결백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목사님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요지가 대체 어떤 거길래 2년 6개월이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네네.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예.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목사님의 이제 지위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선거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네. 그 발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네네네. 설명을 알겠습니다.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목사님의 공소장 중에서 네. 아주 일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형광펜으로 친 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목사님이 일정 집회나 네. 이 발언을 하실 때 이런 얘기들 하셨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 정당이 백석을 한다면 국가 해체다. 뭐 등등 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근데 이 한 게 언제냐면 2019년 12월 2일입니다. 네네.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발언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게 선거 운동에 해당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선거 운동에 해당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대법원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네네.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먼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예요. 네네. 말이 길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특정 후보자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소장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이라는 발언에서 특정 후보자가 있습니까? 특정 후보가 지금 지칭할 수 없는 없죠. 얘기들이 아닙니까? 네네네. 특정 후보자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이 이낙연 후보가 나온다거나 뭐 황교안 후보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죠. 저 날짜에는 후보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 봐도 특정 후보자가 있을 수 없는 날짜예요. 심지어 뭐 당 등록도 안 된 날짜죠, 저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가 없고 뭐 당연히 이거는 무혐의 처분이 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에서는 특정 정당만 얘기를 해도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특정 정당만 지지해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우리 판례 없습니다. 아직 판례에도 없는데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무리하게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특정 후보자라는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지지난주에 있었던
누굽니까? 김경수 네네. 경남지사 음, 항소심 판결문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예, 예.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음, 아, 안 그래도 김경수도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예. 많은 분들이 사실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공분이 결과를 있는데, 보고, 예, 예, 예. 사실은 우리 목사님 재판에 생각해 보자면, 네네.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음, 김경수가 전 목사님을 살렸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네네. 명확하게 판결을 해줬어요. 네네. 거기 판사, 주심 판사가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여서 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김경수 음,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실제로 공직선거법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네. 김경수 후보, 음, 경남지사가. 네네. 그리고 업무방해, 댓글 네. 조작, 이거는 유죄가 나왔고. 네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김경수 판결 중에서 공직선거법 부분에서 무죄가 왜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네. 그러려면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네. 이거는 이제 판결문에 나온 김경수 지사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네. 피고인은 여기서 김경수 지사를 말해요. 네. 2017년 6월 7일 김동원은 드루킹이죠. 음,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에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해서 대선, 네네. 이 대선은 2017년 네네. 5월의 그 대선입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동원에게 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거 아시죠? 네네네. 6.13 지방선거. 네네네.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음, 아주 심한 거죠. 저게 다 그래서 확인이 다 돼서 된 이게, 거죠. 말하고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 회원인 이제 도모 씨를 네네.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청탁을 이제, 받았고 네네. 승낙했어요. 김경수 지사가. 그래, 예.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오사카 총영사를 해줄게 네네. 하고 청와대에 추천을 했습니다. 아, 추천까지 했었던 건가요? 예, 추천했어요. 그럼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해줄게 했을까요? 뭔가, 밑에 보니까 아니죠. 지금, 네네.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네, 오사카 뒤통수를 총영사 임명이 쳤고 어려울 수 있다. 네. 이제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예. 김경수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드루킹한테. 음, 야, 나 이제 힘들대. 네.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얘기를 안 해줬어요. 본인의 입장이 난처하고 계속 써먹기 위해서. 그렇죠. 얘기하면 네네. 이제 더 이상 킹크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면 6.13 지방선거에서 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침묵했어요. 어, 조용히 하다가 여기 나오죠. 김동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는 어렵고 네.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 검토 가능하다라는 건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봐야 알겠다. 보통 우리 검토한다 그러면은 네네네. 안 해준다는 안 된다. 가능성이 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18년 1월 2일에 네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예.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대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이 말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면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네.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 보면 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면 안 돼요. 그 의사 표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의사 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거죠. 네. 그 이익의 제공, 뭐예요? 도모 씨를 영사 자리로. 예, 센다이 영사로 해주겠다. 네네. 이게 이제 잘못이라는 거고,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네. 이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거예요. 선거 운동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네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선거 운동에 나오려면 특정 후보자. 여기서도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네네.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이익을 제공한 거면은 이 당시, 행위 당시 언제입니까? 2018년 1월 2일. 네. 이때 드루킹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센다이 해줄게. 네네. 그러니까 요 2018년 1월 2일경에 네. 6.13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등록이, 특정됐느냐 안 됐느냐. 아, 네네. 이게 쟁점인 거고 당연히 어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됐죠. 네네네.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김경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정황이 있음에도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무죄가 지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1심에서는 네네. 유죄가 나왔던 거예요. 김경수도. 네네.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바꿔준 거예요, 지금. 이야, 판이 또. 그래서 이 판결에서 네. 상세하게 아주 그 이유를 설명해 줬거든요.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말인데요. 원심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유죄를 때렸죠. 자, 넘어가고요. 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자, 여기 보시죠, 이제. 네네. 지금 보고 계신 게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있기 위해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한지 여부. 핵심 쟁점이죠. 예. 결론을 처음부터 내놨어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이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문헌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네네.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저는 이거 판결문 보면서 감동을 했고 이 주심 김민기 판사님을 정말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대법원은 대법원도 맨 밑에 보시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다. 자,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선거운동이라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정 후보자. 키워드 특정 후보자만 알면 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특정 후보자 뭐 계속 형광펜 친 부분에 나오고 있죠. 여기도 특정 후보자.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낙선 당선에 영향을 줬냐 안 줬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가 아직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럼요. 그 이제 구체적 판단 부분을 볼게요. 이 판결문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특정 후보자는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샌다이직을 제안한 2018년 1월 2일경에 특정 후보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맨 위부터 여기부터 보면 그러나 위와 같은 의사 표시를 할 당시 1월 2일입니다. 이때는 6.13 지방 선거에 출마하거나 그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도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예. 그리고서 쭉 보시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인데 왜 이렇게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변호사님? 판결이 다르다기보다는 검찰의 처분이 달랐던 거죠. 아직 목사님은 판결이 아직 안 안 나왔으니까. 났으니까.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똑같이 특정 후보자 전혀 뭐 알 수도 없는 본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목사님은 후보자 이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법리를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특정 후보자 없이도 특정 정당 이름만 얘기해도 그건 선거운동이다라고 봐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목사님 재판 때 이와 같은 내용이었던 변론들이 있어야 돼요? 맨날 했죠, 맨날. 맨날 했어요, 이거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매일 했고, 만약에 지금 목사님의 발언 가지고도 구속이 돼야 된다면은 이건 어떤 결과냐면
우리는 정치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치 얘기를 하는데 네네. 특정 정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 얘기 없이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와, 이러면 이게 정당 이야기만 하더라도 다 이제 구속이 돼요. 그리고 네. 정당 얘기를 하는데 그 정당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칭찬만 하고 할 수 없잖아요. 네네. 물론 친창도 또 당선 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네네. 당선을 뭐 지지하는 발언도 못 네네. 하고 반대하는 발언도 못 하고 이야, 이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예 네. 정치 얘기를 국민에게 하지 말라. 음.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형상이라서 이야, 참, 네네네. 너무 지금 참담한 상황이고, 근데 하여튼 이 김경수 판결을 우리가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네네네. 그와 관련된 주장했고, 네. 재판부도 살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아, 네네. 아직 판사님들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네네. 잘 김경수의- 나왔어요. 맞습니다. 참. 그리고 네. 판결문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업무방해는 유죄가 나왔죠. 업무방해는 지금 우리 목사님 사건하고는 관련 없지만 예예. 그건 뭔지는 아시죠? 다 드루킹트 댓글 네네. 조작.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네이버 기사를 몇 개를 조작했습니까? 68,000개. 그러니까는 기사가 68,000, 기사가. 예, 68,000건의 기사에 이제 관여를 예.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는 기사를 네네. 완전히 갖고 논 거예요, 네이버를. 그리고 댓글 수가 몇 개? 와, 68만 개. 68만 개네요. 와, 그리고 68만. 공감, 비공감 몇 개? 4,100만 개. 와,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만큼을 예.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네.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네. 중대한 범죄 행위다. 네네네. 하지만 구속은 안 시켰죠. 근데 그건 왜 그런가요, 선생님? 저도 보면서 그게 너무 의아했는데. 언론 보니까 뭐 현재 그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게 불구속의 요건은 아니거든요. 네네. 뭐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이라서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한 설명은 네네. 이 정도로 하고 음. 그 다음으로 네. 또 있죠. 요 부분입니다. 예. 그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요것도 한때 굉장히 이슈가 뜨거웠던 그럼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요. 요 관련돼서도 검사 불기소 이유서의 요지와 예, 목사님 예. 사건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이 임미리 교수, 고려대 정치학 박사라고 하시는데 다 아실 거예요. 네네.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 네. 칼럼을 썼고요. 네네. 요게 언제 썼냐면 1월 28일에 썼어요. 그러니까는 전 목사님의 발언보다 네네. 한 달 정도 뒤에, 그러니까 선거에 더 임박해서죠. 목사님 발언에 비해서는.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에요. 네네. 쭉 하면서 이제 형광펜으로 친 부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면 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없진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민주당 계속 비판합니다. 네네네. 우려는 촛불 집회 당시에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 써서 개 줄까 염려했다. 그래서 개는 더불어민주당에 비유한 거죠. 네네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힐랄하게 비판을 한 그리고 겁니다. 이제는 끊어버려야 된다. 예.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네. 이 이번이라는 거는 4.15 총선을 말합니다. 네네네.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이제 핵심이죠, 이게. 와, 이거는 너무 적나라하게 사실 선거에 개입한 거 그럼 아닙니까? 이거 노골적이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와, 투표라는 말을 썼어요. 네, 지금. 이거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라서 뭐 우회적 표현도 아니고 그냥 그럼요. 정확하게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근데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예. 이 글을 쭉 보실 때 네네. 지금 전도사님이 보기에 예. 선거 운동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거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고강도의 선거 운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니. 아까 네, 전도사님 네, 맞출 네.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네네. 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후보자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니까. 특정. 네네. 특정 특정이 돼야 후보자에 네. 대한 당선이나 낙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미리 교수의 칼럼에 특정 후보자가 없죠. 네네네. 민주당은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냥 당이죠. 이것도 큰 문제 없이 이슈는 됐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게 칼럼이 나오고 네. 그 다음날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해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네네네. 고발을 해서 했다가 며칠 있다가 또 취하를 합니다. 고발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네네네. 근데 임미리 교수가 이 글을 쓰고 뭐 진중권 교수도 마찬가지, 네네. 김경률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SNS에다가 다 민주당만 빼고 네네. 다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준대로 수사했으면 네네네. 이분 포함해서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다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야 구속입니다. 돼요? 서울구치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법에는 이 특정 후보자가 지금 지칭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불기소 처분서를 네네.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이 불기소 결정서는 그 임미리 교수가 본인 SNS에 직접 본인이 올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사를 해본 거고요. 기소조차 안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냥 네네네. 이거는 죄가 안 된다. 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사전선거운동. 1월 29일경 네.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네네. 쭉쭉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그럼으로써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네네. 선거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피의자 임미리 교수는 네. 위 칼럼을 기고할 무렵에는 각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 목적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딱 맞는 말이죠. 네네네. 저도 계속 했던 말이고 목사님 네네. 사건에서 계속 주장했던 말. 참. 그래서 검찰은 살피건대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또 나와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위한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다. 참. 이건 상식이에요, 법조인으로서. 네네네. 이거 뭐 너무 유명한 판례니까. 자, 그래서 요 이제 밑에 중요한 말 나오죠, 또. 더불어민주당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차 공천심사가 2월 13일에 발표됐고 경선 거쳐서 2월 26일에 이후부터 후보자가 확정됐고 네. 비례 후보도 3월 11일부터 명단이 확정됐다. 사실 요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후보가 없었죠. 네네. 더불어 시민당을 말하는 걸 거예요. 네네네. 어쨌든 2월 13일부터 공천심사를 했는데 네. 이분이 칼럼을 쓴 1월 29일에는 당연히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임미리 교수가 후보자 얘기조차 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네네.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정도 안 됐고 네네. 후보자를 얘기하지도 않았고 두 가지에서 그리고 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오히려 칼럼 내용에는 집권당, 민주당이죠. 보다 거대 야당, 자유한국당이었겠죠. 네. 더욱 심하게 비판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거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목사님도 자유한국당 비판 많이 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네. 내가 응원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응원할 수 있다. 네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피의자의 직업이나 사회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그러니까는 어느 당이 뭐 누가 되든 간에 임미리 교수한테 뭐 이해관계가 뭐 있냐. 이거 목사님하고 똑같죠. 목사님이 뭐 어느 후보가 되던 네네. 사실 목사님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은 네네. 그냥 교회 목사님인데 네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야, 참.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이 혐의에 대해서 임미리 교수도 불기소 처분이 나왔죠. 근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구속수사 혹은 막 2년 6개월씩 구형하는 사건들이 있었나요, 변호사님?
일단은 구속되는 것 자체가 네네. 뭐 이런 혐의로는 사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뭐 네네. 불법 선거 자금, 돈을 뭐 음. 넘긴다던가 네네. 뭐든지 돈이 개입되면 이게 세거든요. 음. 예, 그냥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서 몇 마디 당을 비판하고 네네. 이런 걸로 지금 구속된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음. 본 그러니까 적도 없고 알고 있는 적도 없어요. 이번 재판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지금. 그럼요. 이거는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야 네네. 마땅한 거였죠. 어. 기소된 것 자체가 문제고 아. 거기다가 구속까지 돼 있다는 거는 네네.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보통 없는. 어떤 분들은 벌금형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요. 그럼요. 어. 그것도 맞죠. 네네. 이게 이제 뭐 구속이나 신형까지 네네. 나오려면 음. 그 후보자 자체가 네. 후보자가 직접 어떤 불법 행위를 음. 하거나 부정한 뭐 청탁을 하거나 네. 돈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음. 이때 되는 거지. 뭐 그냥 일반 국민 후보자도 아닌 사람이 예.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음. 이렇게 되는 구속 경우는 수사를 하고 하는 이거는 경우는 정말 없다. 예, 야. 세계적으로 없는 일일 겁니다, 이거는. 야, 와. 참.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명예훼손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명예훼손 그렇죠. 문제에서는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이제 발언하신 것에 관련돼서 음. 최근 유사 사건에서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좀 예.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음. 사실은 이제 문재인 개인에 대해서 예. 간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음.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쟁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뭐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네네네. 기분 나쁘다고 명예훼손이 아니라 네네네. 구체적인 사실관계, 어. 판례에 의하면 네네.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음. 구체적 사실관계가 돼 구체적 있어야 사실관계. 네. 그게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예. 명예훼손 같은 건 본인이 직접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대리인이 본인의 어떤 의사를 듣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예.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는 게 네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네네네. 뭐 남의 명예 훼손된 걸로 우리가 보통 고소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명예훼손죄는 그 친고죄가 아니라 네. 반의사 불벌죄라고 이게 돼 있어서 네. 이 친고죄는 뭐냐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되는 사건이 친고죄예요. 네. 이게 모욕죄 같은 게 대표적인 음. 친고죄고요. 음.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 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죄. 음. 이게 헷갈리죠. 네네. 이게 아마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음. 그 말은 뭐냐? 피해자가 나는 저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네네. 처벌 불원, 불원이죠. 네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만 안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예. 음.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 네네.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침묵하고 있죠. 네네네. 그러면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걸 문재인 대통령 측에게 요구를, 의사 했죠. 표현, 증인 네네. 신청했는데 예. 예, 기각이 됐어요. 아예 그냥 기각. 예, 예, 예. 증인 신청 자체를 기각됐는데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하려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물론 변호인들마다 묻고 싶은 건 많겠지만 예. 주로 묻고 싶은 건 첫 번째, 처벌 의사가 있느냐, 네네. 전 목사님에 대해서 네. 처벌을 원하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간첩이냐. 네. 명예훼손으로 지금 걸려있는 내용이 그쵸.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네네네.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기소된 거는 허위사실이다라는 거거든요. 간첩이라는 게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다라고 기소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간첩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본인이 제일 본인이 잘하는 알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음, 간첩입니까, 아닙니까? 음,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박탈당했죠. 어, 증인 신청을 못 채택이 안 됐으니까. 음,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고, 특히나 네네. 처벌 불원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왜냐면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고, 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와대에 사실조회 신청을 2번이나 했어요. 청와대에 나가요? 했어요. 예. 처벌 불원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서면으로. 네네. 근데 회신이 없어요. 그럼 일단 보냈으면 보고는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추정은 해봐야 되는데, 뭐 뭐, 그거는 어쨌든 서류는 네네. 누군가 받았다는 거예요. 뭐 직원이 받았겠죠. 그 대통령에게 의사를 묻는 거니까 어쨌든 보고 라인을 통해서 그렇죠. 올라갔을 됐을 것 텐데. 같아요. 근데 회신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벌 불원 의사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를 수밖에 없죠. 네네네. 불러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음, 근데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그게 음,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 자, 그리고 네네. 그 간첩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네. 유석준 교수님 아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좌파 유튜버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네네. 좀 나이가 많은, 뭐, 땡땡의 네네. 소리라는 어딘지 알 것 그런 같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많이 만났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네. 그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작년인가 유석준 교수님 그 찾아갔죠. 연구실에 찾아가서 네, 난동을 피웠던 걸 무단 알고 침입을 있습니다.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무단 침입 자체도 죄가 되고요. 음. 주거 침입. 그 다음에 책상 넘어가서 네네. 유석준 교수님한테 위해를 너 가했지 않습니까? 간첩이다. 일본 간첩. 그리고 이제 폭력을 행사했죠. 네. 그래서 제가 유석준 교수님을 대리해서 네네.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간첩 부분. 네네. 일본 간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요. 네네. 그게 기소가 됐습니다. 모욕죄로.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간첩이라는 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 사건에서도 네네. 간첩이란 말이 명예훼손이 아니니까 무혐의 처분이 났어야 되죠. 참 이것도. 그리고 더 웃긴 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는 네.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어요. 기소가 아니다 이거는. 네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무혐의 처분 안 하고. 물론 그거야 검찰의 재량이지만 네.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음. 공소장을 보면서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까 전에 또 애국자 등급으로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수 복음통일 TV님께서 또 애국자 멤버십을 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모욕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네. 모욕으로 해서 벌금 500만 원, 이제 모욕, 방실 침입, 폭행, 업무방해 이 혐의로 500만 원의 약식 벌금 때린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피고인이 네. 나 500만 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네네. 정식 재판 청구해서 네. 지금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걸 네. 받고 있어요. 땡땡 소리라는 인터넷 방송 유튜브 구독자가 32만 명이었고 당시. 그럼 이 사람은 그 유석준 교수님이 일본의 간첩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는 네네. 제가 모욕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네네네. 모욕이라는 거는 네. 그냥 말 그대로 경멸적인 언행을 이제 모욕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피해자 유석준의 연구실에 무단 들어가 침입하고 네. 이제 그 모욕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본 간자. 이 간자가 제가 알기로는 간첩의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을 써요, 이 사람이. 특이하신 분이네요. 네. 일본어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일본 간첩, 네. 간첩죄. 이 간첩 새끼야. 일본 간첩이지.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뭐 했다? 모욕했다.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또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이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이 영상이 네, 이게 100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이 나갔었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라, 그리고
사실 그게 이분이 그 뭐 응징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응징 일부러 취재. 예, 찾아가서 일부러 저희는 뭐 또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고 너무 좀 네. 황당했고, 어쨌든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간첩이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에 해당할 수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네네네. 하지만 네. 적어도 네네.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거.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에요. 똑같이 간첩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지금 기소조차 안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간첩이라는 말.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는 안 되고 모욕으로 네네네. 됐다는 네네네. 거죠. 모욕으로 됐다. 그리고 목사님이 발언한 거에서는 네. 그 간첩이란 말을 하기 전에 네네. 왜 간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야기하고 또 6.25. 윤희상을 네. 또 김원봉. 묘지를 차지했고 김원봉을 뭐 하여튼 근거를, 왜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근거 전제 사실을 쭉 설명하셨고 네네. 그 전제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다 사실이었어요. 그건 뭐 방송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네네. 나는 이 사람을 간첩이라고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판단한다. 사실상 그거죠. 예예.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참. 사실은 모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욕도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그 미국의 그 동아시아 전략 분석가인 고든 창이라는 분도 그렇죠. 사실 이거 뭐 간첩보다 더하게 김정은의 비서실장 같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수석 대변인? 네,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야. 에이전트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 해석 뜻 중에 간첩이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네, 스파이라고도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파이. 네, 스파이라고 표현했었기 때문에. 그럼 그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간첩이니까 네네, 그럼 그분도 기소를 해야지. 도저히 지금, 이해할 맞습니다, 수가 없는 참. 기소고 명확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례랑 그리고 또 명예훼손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다 보여주셨는데 김경수도 무죄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도 무죄 명예훼손은 무죄 혐의가 없는 거고 혐의가 없고 모욕죄로 모욕으로 이렇게 받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임미리 교수도 무혐의. 완전히 똑같은 쟁점이거든요. 네네.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가 지금 나왔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검찰에 의해서 2년 6개월이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구속까지. 예, 구속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구속 수사는 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불법 집회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그때 집회도 불법 집회가 아니라 신고가 다 돼 있는 합법 집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라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집회라고 이제 보석 조건에 돼 있는데 관련성이라는 게 너무 넓은 개념 아닙니까? 포괄적인 사실. 개념으로. 네. 사실은 관련은 없죠. 지금 목사님 사건은 네네. 4.15 총선 관련된 내용인데 총선 이미 끝났거든요. 네네. 총선이 끝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총선과 관련된 집회입니까? 8.15 집회가? 아니죠. 예. 총선과 전혀 무관한 관계가 집회잖아요. 없죠. 예, 끝나버렸는데 벌써. 근데 그렇다고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법한 집회라고 거기에 연관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이 집회가 위법한지, 저는 물론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네네. 지금 재판을 또 하고 있고, 관련된 그 주최자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목사님이 허가받았다라는 거를 그 전날 알았겠죠. 네네. 허가받은 걸 알고 연사로 초청받아서 연설을 하고 오셨는데, 네. 그걸 위법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이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렇죠. 나가지 않으셨을 거라는 게 그렇죠.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보석 조건에 참. 집회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도 목사님이 아셨잖아요. 네네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위법한 집회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이거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허가 받은 것도 제가 받았거든요. 아, 예, 변호사님. 그 8.15 집회 일파만파를 네네네. 그 허가를 제가 대리를 해서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예, 근데 이걸 위협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집회 주동자는 뭐 살인자? 와, 그러면 노영민이 참 저는 살인 방조입니까, 그럼? 대리해서 그걸 받아줬으니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저 발언하는 거 듣고 그리고 변호사님 이번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 이상 막 늘어나니까 아, 또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말을 취소했죠. 바꿨죠. 예. 근데 바꾼 것도 이유가 없어요. 뭐 사실은 그렇게 말해놓고 네. 그 뜻은 아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예.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이제 말만 바꾼 거잖아요. 바꿨다기보다는 네. 취소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왜 취소했다고 보세요? 그 본인들이 말하고도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본인의 의사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누군가의 의사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알았어요. 예. 코로나19의 잠복기는 2주가 아니다. 3개월. 3개월이다. 코로나19 잠복기는 참. 대한민국에서는 네네. 3개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2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8월 15일 날 집회가 있었고 16일 날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하루 만에 이 8.15 때문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3개월이 지났는데 또 3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볼 계속해서 하고 때는 있어서. 아마 3개월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5개월, 6개월, 1년. 아마 내년도 네네. 코로나가 생겨도 네. 아마 8.15 집회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얘기는 너무 막 진짜 화딱지가 나고 이래가지고 잠시 또 그 미아쥐님께서 두 번의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10,000원 릴레이에 동참합시다. 너아라 TV와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미아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건 또 어떤 기사인가요?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네. 요거 이제 8월 11일 날 네. 재판 갔다 와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 직접. 신청을 기각한 그날 나온 기사예요. 예. 그래서 변호인들 간에 그리고 재판부와 왜 증인 신청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공방을 하다가 제가 답답해가지고 예. 이 말을 제가 했어요. 부르려는 이유는 네네네. 다른 게 아니다. 이 명예훼손이 간첩이라고 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네네. 그러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간첩인지 아닌지 확인을 직접 묻겠다 내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얘기하면서 네네. 이 말 기사에 나오겠다. 근데 정말 이렇게 예상을 기사에 바로 했거든요. 네네. 참. 세잖아요, 발언이. 네네, 맞습니다. 저는 재판 가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발언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 기사로만 보면.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 말하면서 네네네. 내 40년 인생에 제일 잘한 말이다. 그래서 했는데 네네네. 뭐 안 됐죠. 또 순두부 순이님께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순두부 순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목사님 건강이 좀 어떠십니까?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혹시 상태가 좀 어떠신가요, 목사님? 사실 제가 뭐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네네. 제가 이번 주에도 목사님을 재판까지 해서 총 4번을 뵀어요. 월요일 날 재판했고 화, 수, 오늘까지 이제 아침에 접견을 하고 왔죠. 근데 표정은 항상 좋으세요. 표정 좋으시고 말씀도 목에 잘 이렇게 하시고 보호대를 차고 계시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목은 항상 차고 계신데 괜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서 뭐 진료나 이런 치료를 못 받으시다 보니까 목 부분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표정을 보면은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목사님의 신체는 구속할 수 있어도 영혼은 구속할 수 없다. 그거를 정말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최근에 그 신천지에 이만희가 감옥에 있을 바엔 차라리 죽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병보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참 저렇게 연약한 인간을 믿고 따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 그에 비해 진짜 목사님께서는 지금 들어가서 당당하게 사실 그렇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네네. 뭐 매일 갈 때마다 저는 놀라는데 예, 예. 저는 접견을 수십 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목사님이 정말 한 번도 예, 예. 빨리 나가고 싶다거나 나 언제 나가냐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구속된 분들은 답답하실 텐데. 항상 네네. 묻는 게 그거예요. 나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어,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네네. 이런 게 정상일 거 아니에요. 네, 갇혀 보통 사람은 있으니까. 하루도 못 네. 있어요. 거기. 와, 뭐 하겠어요. 거기 들어있어서. 핸드폰도 없지, 뭐, TV도 없지. 네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하고 계세요? 이제 주로 기도하거나, 기도 네네. 찬송 아니면은 이제 참. 여러 가지 집필 활동도 하시는 것 같고, 뭐, 상을 많이 하시겠죠. 네네. 주로 보면은 성경 묵상을 하신다고 많이 하세요. 음, 성경을, 묵상을 이제 쭉 머릿속에서 네네.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어쨌든 네네. 그건 정말 깜짝 놀란 거는, 네네네. 내가 언제 나가냐, 이런 음,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라는 거. 정말 그거는 보통의 네네. 그런 의지는 아니다. 음. 보통뿐은 아니라는 거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 근데도 언제 나가느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는데 한 번도 그렇게 전혀 안 물어본 하고, 적이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 때 작년 12월에, 예예예. 그때 저는 목사님을 직접 처음 뵀거든요. 네네. 거기 앉아있다 뒤돌아서 봤는데, 어, 그때 사실 저는 목사님을 실물로 처음 보자마자 네네. 너무 놀랐어요. 음, 왜냐하면 예.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오는 사람은 네네. 겁먹은 쥐새끼처럼 아, 막 겁이 잔뜩 질려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갇힐 앞에, 수도 있다 막 이런 부담감, 그쵸. 거기 들어오면은 두려움. 이제 더 이상 끝이니까. 네네네. 판사 앞에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야. 이야, 그래서, 참, 야, 이분은 참, 네. 보자마자 네네.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구나, 확실히. 음, 왜냐면 그거를 본 분은 거기 변호인들밖에 없기 예, 때문에 예, 예. 보통 분들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봤기 때문에 네네. 정말 느꼈어요. 그때 저는 네네. 그때까지도 별 특별한 감정이 그냥 음, 그랬는데 네네. 보고서 그냥 선생님, 네. 떡 하고 놀랬죠, 이거. 그러면 그 작년에 처음 뵈셨을 때 사실 예. 기사로는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사님과 예, 예, 관한 기사들이. 예,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 만나 뵙고 이제 접견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처음 이렇게 기사로 만난 목사님과 실제로 만난 목사님은 어떤, 사실 네. 목사님에 대한 간증은 제가 따로 해야 돼요. 날 아, 네. 잡고, 날 나중에 잡고 한번 따로 해야 날을 잡고 되는데, 모시겠습니다. 네네. 그때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속영장 때 또 뵙고, 예. 그 다음에 접견을 제가 담당하게 돼서 접견을 가면서, 네네.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설교도 하시고, 예, 예. 그런 신앙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음,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를 오래 하시잖아요, 평소에. 네네네. 한 10분, 15분 말씀을 듣는데, 네네. 그냥 그 순간 딱, 이분은 진짜다. 음, 뭐 오래 들을 필요도 없이 네. 10분, 15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년 동안 계속 예, 예. 변호를 하고 맞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 4번씩 접견을 가잖아요. 참, 네.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구나, 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언론이 말하는 것과 실제 음,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이제 직접 알게 되셨다는 이야기로.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음, 이분 변호를 제가 하게 된 게 한변 단체에서 하면서 제가 네네. 하게 됐는데, 음, 사실 저도 언론에서만 목사님을 보니까 예. 당연히 뭐 빤스니 뭐니 하면서 안 좋은 안 얘기가 좋은 너무 것만 많죠. 예, 있으니까 예. 저도 당연히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한변에서 회의를 하자고 했을 때 네. 제가 처음에 목사님 변호를 우리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셨군요. 2번 네. 부인했어요, 목사님을. 어,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이분은 아닙니다. 네네네.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 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더니, 그날 네네. 헤어졌는데, 네네. 한 3, 4일 있다가 대표 회장,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예, 예. 그래도 우리가 전 목사, 변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구 변호사가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나. 음. 제가 또 부인했어요. 거기서 어. 아닙니다. 네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음. 그렇게 했는데 네. 한 3일 있다가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끈질기게. 그래도 구 변호사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해보지 어.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거절하면 내가 이분하고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름만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 변호회 작년 12월에 참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과정대로 하면서 그런 선입견들이 다 아, 직접 만나면서 깨지면서 사라져버리지 뭐. 예. 내가 무슨 뭐 다른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진짜 그런 게 아니면 제가 여기 나오지도 않았겠죠. 정말 맞습니다. 접견을 하면서 예. 접견을 하면서 뭐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접견을 다녔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네네. 참. 그래서 접견 다니면서 제가 네네네.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도 이제 들으면서 예, 이렇게 예.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하루는 이제 올 초에 구속되셨을 때 네네.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오면서 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혀 감이 안 감이 안 오죠. 잡혀가는데. 네. 목사님이 믿음이 약해요, 사실은. 목사님이. 정말요? 저한테 진짜요? 아. 못 믿으시는 거야. 내가 정말요? 설교를 들었다는 걸 못 믿고 네네네. 진짜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설교 내가 진짜 들으면서 왔냐고? 네. 안 들었을 것 같은가 봐요. 네. 그냥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실 줄 알고 네네. 어떤 설교를 듣고 왔는지. 미리 네네. 설교 중에서 네네. 목사님이 농담하신 거 있잖아. 예. 그것만 기억했다가 네네네. 목사님 그 설교 때 이런 농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서야 믿고서 진짜 맞아 내가 했었어 하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네네. 가끔씩 너무 찡할 때가 많아요. 왜 이분 참. 우리 광화문에 우리가 수백만이 갔는데 예. 맞습니다. 왜 목사님만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계시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맞습니다. 목사님 혼자 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네네. 가 계신지 그거 생각하면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12월 30일에 예. 선고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단이 지금 준비하고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와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번 재판에서는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듯이 이런 유사한 쟁점의 사건에서 모두 다 무죄 판결 아니면 무혐의 다 나오고 있고 명예훼손도 혐의 없는 걸로 지금 똑같은 간첩 발언에서 이미 그렇게 처분이 나온 상태라서 지금 저는 뭐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제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판결을 한다고 해도 저는 무죄 판결할 것 같아요. 아주 상식에 맞게만 해도 무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혹시라도 목사님이 진짜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들어가 계시겠지라고 의심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면 맞습니다. 네. 정말 결백하시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그날 꼭 좋은 결과 나와서 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네네. 기도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광훈 목사님 그 변호인단으로 열심히 고군분투해주고 계시는 구주화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터뷰하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닌 정광훈 목사님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그런 이야기도 한 번 더 모시고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깊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 30일에 있을 선고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의 몸으로 다시 나오셔서 내년에는 새해를 또 맞이할 때는 목사님과 함께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